안녕하세요. 키데리 아저씨 43번째 시간입니다. 록윌로우 Farm, Saturday Night. 네, 록윌로우 농장에 도착을 했네요. 그리고 토요일 밤이고요. Dearest Daddy Longlegs. 네, Dearest는 형용사 dear의 최상급이죠. 가장 친애하는 뭐 이런 의미인데 뭐 무척 아끼는, 제가 무척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는 뭐 키데리 아저씨께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I've only just come and I'm not unpacked. But I can't wait to tell you how much I like farms. only는 뭐 유일한, 오직, 오로지, 그리고 단지 무엇 뿐인 이런 뜻이 있죠. 근데 저는 뉘앙스가 이 문장에서는 단지 무엇 뿐인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just, 여기서 just는 뭐 이제 막, 방금 이런 뜻이고 이제 막 도착했을 뿐인데 단지 이제 막 농장에 도착했을 뿐인데, 그리고 심지어 뭐 심지어라는 표현은 지금 없지만 I'm not unpacked. unpack은 동사로 짐을 풀다라는 뜻이죠. 지난번에 pack도 했었죠. 그러니까 제대로 이 농장을 둘러본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좋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but I can't wait to tell you. 아저씨께 말씀드리는 거를 참을 수 없다. 기다릴 수 없다. How much I like farms. 제가 얼마나 농장을 좋아하는지 아저씨께 말씀드리는 거를 참을 수 없다. 단지 이제 막 도착을 했고 도착을 했을 뿐이고 짐도 아직 풀지 않았는데도 그 정도로 농장이라는 곳이 너무나 마음에 쏙 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This is a heavenly spot. heaven은 명사로 천국이고요. heavenly는 형용사 또는 부사로 쓰일 수 있는데 천국의 천국 같은, 뭐 천국처럼, 뭐 매우, 굉장히 이런 의미가 되고 spot은 명사로 점, 얼룩, 뭐 장소, 자리, 위치, 특정한 곳 이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점이나 얼룩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곳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농장이라는 곳은요 정말 너무나 천국처럼 너무나 환상적인 그런 곳이다. The house is square like this. 하고 이제 지로 쉐버트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And old, 100 years or so. square이 명사로 정사각형 이런 의미가 있고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뭐 정사각형의, 사각형의 이제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면 이제 명사로 직사각형은 뭘까 궁금해지잖아요. rectangle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사각형 모양이라는 거죠. 정사각형일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사각형이다. 이런 식으로 사각형으로 생겼다. 그리고 오래되었다. 그리고 대략 100년 정도 or so는 뭐뭐쯤, 뭐뭐 정도, 뭐뭐 가량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대략 10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오래된 집인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이 농장의 건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It has a veranda on the side which I can draw and a sweet porch in front. 베란다는 베란다, 우리나라 말로 베란다 그거랑 뭐 그런 걸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이드는 뭐 어느 한쪽, 옆, 측면 이런 의미죠. 그래서 옆쪽에 베란다가 있고요. 그런데 어떠하냐 하면은 그러니까 draw가 drew, drawn 이렇게 과거형은 drew고 draw는 이제 과거 분사형인데 그리다 라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그릴 수는 없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뭐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막상 이제 베란다 그리려니까 뭐 너무 공간이 생기지 않아서 그런 건지 뭐 그 이유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And a sweet porch in front. 네, sweet는 형용사로 뭐 달콤한 달콤한 향이 나는, 향이 좋은, 뭐 기분 좋은, 즐거운, 유쾌한, 뭐 귀여운, 멋진, 매력적인. 그러니까 sweet은 전반적으로 아주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 가지 맥락에서 긍정적인 표현을 담당하고 있는데, 뭐 porch는 이제 현관이고요. 그러니까 앞쪽에 뭐 아주 예쁜, 뭐 귀여운 또는 뭐 멋진, 뭐 매력적인 그런 현관도 앞쪽에 있다. 근데 여기 보면 위에 단순히 문이 그려져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약간 뭔가 지붕 형식 같은, 그러니까
정식적인 지붕은 아니지만 약간 지붕 같은 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걸 특히 porch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현관이 아니라. The picture really doesn't do it justice. These things that look like feather dusters are maple trees, and the prickly ones that border the drive are murmuring pines and hemlocks. 이 문장이 딱 봤을 때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그다지 어렵지 않은 문장입니다. 우선 The picture really doesn't do it justice. 이 말은 그 그림이나 사진이 뭔가 정의롭게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진 또는 그림이 그 실물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 즉 사진 또는 그림보다 실물이 더 낫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앞에 보시면 그 주디가 럭윌로우 농장을 이렇게 그림으로 묘사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린 이 그림이 실제 이 농장의 멋짐,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물이 훨씬 더 낫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Those things that look like feather dusters. feather, 이거는 깃털이죠. 그리고 duster는 먼지떨입니다. 그러니까 깃털이 달린 먼지떨이 같이 보이는, 그렇게 보이는 그러한 것들은 maple tree, 그러니까 메이플 자체만으로도 단풍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aple trees 하면은 확실하게 더 이제 단풍나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한번 그 주디가 그린 그림을 볼까요? 아, 이거겠네요. 네, feather duster, 그러니까 깃털에 달린 먼지떨이처럼 생긴 이런 것들이 바로 단풍나무이고, and the prickly ones that border the drive are murmuring pines and hemlocks. 그리고 prickly는 형용사로 가시가 있는, 가시로 뒤덮인 이란 의미입니다. 여기가 또 once가 나왔는데요. 그 tree를 말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가시가 나 있는 그러한 나무들인데 that 어떠한 가시가 달린 나무들 border는 명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뭐 경계 또는 국경 또는 가장자리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고, 동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경계를 접하다, 인접하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the drive가 나왔는데요. drive는 동사로 쓰이면 운전하다, 명사로 쓰이면 뭐 자동차 주행, 즉 드라이브 그 자체의 그 의미를 가지게 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드라이브, 그리고 어떤 주택이나 그런 건물 같은 것의 진입로 또는 도로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드라이브가 동사로 쓰이지 않았고 명사인데 정황상 봤을 때 이 농장 건물로 진입하는 진입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입로가 그려져 있고, 이 진입로에 인접해 있죠. 이 가시가 나 있는 나무들이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러한 나무들이 are murmuring pines and hemlocks입니다. murmur은 동사로 속삭이다, 소곤거리다, 중얼거리다, 웅얼거리다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고, 명사로 쓰이면 뭐 속삭임, 중얼거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인이 소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hemlock은 독 미나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얼거리는 그런 소나무와 독미나리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찾아보니까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시인인 헨리 워즈워스 롱펠로우의 유명한 작품이 있대요. 에반젤린이라는 그런 작품이 있는데, 이 에반젤린에 murmuring pines and hemlocks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합니다. 주디가 굉장히 great author, 위대한 작가가 되는 게 꿈이자 목표죠.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자기 자신이 너무나 고아원에서 지내는 동안 책을 많이 안 읽었다라는 거를 되게 자책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내용이 편지에 많이 나왔었죠. 자책을 했다기보다도 환경상 그 고아원에서 지내는 동안 환경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책을 읽지 못한 걸 되게 아쉬워하는 그런 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대학교에 들어와서 책을 굉장히 많이 읽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뭐 수업 시간에 배웠을 수도 있는 것이고 책을 읽어서 배웠을 수도 있는 것인데, 네, 일부러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아마 아저씨도 굳이 롱펠로우의 작품에 있는 표현을 여기 적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통할 수 있는, 얘가 그 유명한 시인의 작품의 표현을 여기 일부러 재치 있게 썼구나,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진짜 이 그림을 그린 게 소나무와 동미나리가 아닐 수도 있긴 해요. 왜냐하면 그 일부러 유명한 작품의 어떤 표현을 갖다 씀으로써 되게 재미있는 어떤 효과를 주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소나무와 동미나리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닐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murmur이라는 표현이 쓰인 거는 그 이제 이런 소나무가 바람에 이렇게 부대껴서 그 특유의 어떤 웅웅거리는 그런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 거를 소나무가 중얼거린다. 즉 중얼거리는 웅얼웅얼거리는 소나무라는 식으로 좀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 시인이. 네, 롱펠로우가요. 그거를 또 주디가 이렇게 가져다 쓴 거고요. It stands on the top of a hill and looks way off over miles of green meadows to another line of hills. 여기서 it은 롱펠로우 농장을 말하는 거죠. 네, 롱펠로우 농장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stand는 동사로 서다, 서 있다, 뭐 위치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it stands on the top of a hill이니까 언덕의 꼭대기에 이 농장 건물이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and looks way off over miles of green meadows to another line of hills. looks over부터 보겠습니다. look over는 동사로 훑어보다, 살펴보다 이런 의미이고 way off가 나왔는데요. way는 뭐 방법, 방식, 길, 뭐 멀리, 큰 차이로, 훨씬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이제 way off가 이거부터 볼게요. be way off로 쓰이면 무엇인가가 굉장히 좀 과하다, 선을 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you're way off 이런 식으로 쓰이면 너 너무 지금 과하게 생각하고 있어. 너 지금 선을 넘고 있네.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너 잘못 짚었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냥 이제 way off로 쓰이면 무언가가 꽤 많이 멀리 off 떨어져 있는, 꽤 멀리 있는, 뭐 꽤 거리가 있는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꽤 거리가 떨어져 있는 이라는 의미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롱펠로우 농장이 이 언덕에서도 탑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looks over, 그러니까 이런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miles of green meadows. 자, meadow는 명사로 목초지 또는 초원이고 마일은 거리를 재는 단위로 1.6km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miles of 이렇게 s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수마일에 걸친, 그러니까 1마일 정도가 아니라 꽤 여러 마일, 수마일에 걸친 그런 녹색의 초원, 그 멀리까지 그렇게 쫙 펼쳐져 있는 그러한 초록 빛깔의, 초록 물결의 그런 초원을 근데 또 여기 또 way off라고 꽤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아주 멀리까지 looks over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살펴볼 수 있다, 굽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롱펠로우 농장에서. 그러니까 롱펠로우 농장이 그러하다라는 거는 그만큼 롱펠로우 농장이 가지고 있는 뷰가 좋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또 to another line of hills. 그런데 또 더 이제 덧붙여서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언덕의 또 다른 라인까지. 그러니까 언덕이 계속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그림 그려놓은 것처럼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아마도 롱펠로우 농장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이 언덕의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저기까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언덕을 이루는 그런 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까지도 볼 수 있다. That is the way Connecticut goes in a series of Marcel waves, and Lock Willow Farm is just on the crest of one wave. 자, way, 뭐 방법, 방식, 길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고, Connecticut은 Connecticut 주를 의미합니다.
그 뉴욕주 근처에 있는 주고요. 바로 그것이 코네티컷 주가 고는 뭐 가다라는 의미가 있긴 하지만 가다라는 의미라기보다도 여기에서는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어지다, 연결되다라는 의미에 가까운데요. 그러니까 코네티컷이라는 주가 가지고 있는 지형적 특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코네티컷 주의 어떤 지형이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뻗어나가고 연결되고 이어지는 그 특성이 그러하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언덕도 있고 초원도 있고 다시 언덕이 있고 초원이 있고 다시 언덕이 있고 초원이 있고 이런 식으로 쫙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런 모습을 농장이 굉장히 언덕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저 멀리까지 쫙 살펴볼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코네티컷의 그 주의 지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조금 더 자세하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In a series of Marcel waves. series는 명사로 연속, 연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뭐 TV 프로그램 series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In a series of 이렇게 쓰이면 연이은, 연달아, 일련에 이어지는 연속에 이런 의미가 되고 이 Marcel wave가 무슨 의미인가 싶어서 구글에 찾아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셀이라는 게 그 자체만으로도 헤어스타일링의 한 종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딱 이 소설이 나왔을 때쯤 쓰여졌을 때쯤에 그 마르셀이라는 이름을 가진 헤어스타일리스트 분께서 만들어서 유행을 시킨 그런 헤어스타일링 자체를 마르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르셀이 만들어서 유행시킨 헤어스타일 그 자체가 이제 마르셀인데 어떤 헤어스타일이냐? 우리 그 고전 영화 뭐 흑백 고전 영화 같은데 보면은 여자들이 되게 이렇게 짧게 아주 짧게 커트를 했는데 그 짧은 머리를 아주 구불구불하게 굉장히 구불구불하게 이렇게 그 파마를 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을 말하는 거더라고요. 그 위대한 개츠비 영화를 보면 그런 헤어스타일이 나왔던 것 같기도 해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그런 마르셀 헤어스타일의 웨이브. 웨이브는 명사로 파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머리카락의 웨이브를 구불거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르셀 그 헤어스타일의 그 구불거림이 연속해서 이어져 있는 것 같은 계속 연달아서 그런 게 바로 코네티컷 주가 가지고 있는 지형적 특징이 그러하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코네티컷 주가 펼쳐져 있다. 계속 그런 지형이 이어진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And Lock Willow Farm is just on the crest of one wave. 그리고 록 윌로우 농장은 바로 웨이브, 그러니까 그 지형의 어떤 구불거림, 그런 특징, 그런 것 중에서도 하나의 웨이브, 하나의 어떤 그 구불거리는 그런 곳에 크레스트, 네, 크레스트는 명사로 오랜 역사를 가진 가문의 문장, 뭐 조류 머리 위의 볕 이런 의미도 있는데 맨 꼭대기, 최상위, 뭐 산의 정상, 산등성이 파도의 높은 부분인 물마로 뭐 이런 의미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언덕이나 산이나 또는 파도의 맨 꼭대기 부분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동사로는 꼭대기에 이르다, 최고조에 달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명사로 쓰였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어떤 마르셀 헤어스타일의 구불거림, 웨이브 이런 식으로 지금 코네티컷 지형을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 중에서도 하나의 웨이브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말, it stands on the top of a hill. 이거를 또 반복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The barns used to be across the road where they obstructed the view, but a kind flash of lightning came from heaven and burned them down. barn은 명사로 곡간, 헛간, 외양간, 차고, 뭐 큼직하지만 볼품없는 건물을 의미한다고 하고요. used to be는 무엇 하곤 했다.
라는 의미고 obstruct은 무언가를 막다, 방해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농장에 있는 barn이니까 뭐 헛간이나 외양간 정도로 번역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건물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에 묘사된 게 다거든요. 그 길 건너에 위치해 있었던 뭐 헛간이 그런데 좀 더 보충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건물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였던 것 같아요. 그 건물이 그 뷰 시야를 가렸다고 합니다. 시야를 막았다, 방해했다. 즉, 그러니까 참 위치적으로 좋은 위치에 이렇게 있는데 하필이면 딱 그 어떤 헛간이나 외양간 같은 그런 건물이 딱 이렇게 앞에 있어서 이런 멋진 뷰를 가리고 있었나 봐요.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but a kind flash of lightning. 네, kind는 명사로 종류, 유형, 또 형용사로는 친절한, 다정한 이런 의미인데 여기에서는 형용사로 쓰였다라고 봐야겠죠. 번개, lightning은 명사로 번개, 형용사로 번개 같은 이라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명사로 쓰여서 이제 번개인 거고 flash는 동사로 번쩍이다, 휙 지나가다, 명사로 쓰이면 섬광, 번쩍임인데 여기서는 이제 명사죠. 그러니까 그 번개가 번쩍하고 쳤다라는 의미인데요. 번개가 이제 아주 너무나 친절하게도 되게 그러니까 친절한 섬광이, 번개 섬광이 heaven, 천국으로부터 와서 them, burns죠, burns, 그 곡간 또는 외양간을 burnt down, 불태워서 없애버렸다라는 거죠. 완전히 불태워서 정말 그 싹 없애버렸다라는 건데 burn은 동사로 불이 타오르다, 불에 타다 입니다. 과거형은 burned 또는 burnt가 될 수 있고요. 과거 분사형도 burned 또는 burnt가 왜 이렇게 발음이 어렵지? burnt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라이트닝이라는 게 보통 무섭지 않나요? 번개라는 게 되게 부정적이고 되게 무서운 존재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 정말 멋진 뷰를 딱 가리고 있었던 건물이기 때문에 무려 헤븐에서 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된 거죠. 그러니까 아저씨한테 그 번개가 마침 너무 다행스럽게도 너무 친절하게도 그때 딱 쳐주는 바람에 이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물론 직접 본 건 아니죠. 아마 이 농장 사람들한테 들은 내용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재밌게 라이트닝을 주어로 해서 무려 천국에서 왔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 시야가 싹 막혔던 게 뻥 뚫렸다라는 의미를 전달을 하고 있는 거죠. The people are Mr. and Mrs. Sample and a hired girl and two hired men.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농장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샘플 씨 부부가 있고요. hire, 동사로 고용하다. 또 빌리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로 쓰이면 고용, 임차, 임대 이런 의미가 됩니다. And a hired girl,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샘플 씨 부부가 고용한 상태의 여자분이 계시는 거고 좀 나이가 어리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역시 두 분의 이 샘플 씨 부부가 고용한 그런 남자 직원분들이 계신 거죠. The hired people eat in the kitchen and the samples and Judy in the dining room. 고용된 직원들은요. 부엌에서 식사를 하고요. 샘플 씨 부부와 주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다이닝룸에서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다이닝룸은 식당이라고 번역이 되곤 하는데 이 식당이 레스토랑트의 의미가 아니죠. 그 집에서 그러니까 음식을 만드는 공간인 키친과 식사를 하는 다이닝룸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따로따로 먹네요. We had ham and eggs and biscuits and honey and jelly cake and pie and pickles and cheese and tea for supper and a great deal of conversation. 네. 그 햄과 계란과 비스킷과
꿀과 젤리 케이크와 파이와 피클. 피클은 절인 채소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치즈와 차로 서퍼 저녁 식사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먹었다고 하고, 그리고 and had, 그러니까 had가 여기에도 연결이 되는 거죠. had a great deal of. A great deal of는 a good deal of와 똑같은 뜻이고 a lot of와 같은 뜻입니다. 많은, 다량의란 뜻으로 conversation은 대화니까 굉장히 대화를 많이 나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I have never been so entertaining in my life. Everything I say appears to be funny. entertaining 형용사로 재미있는, 유쾌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appear은 동사로 뭐뭐인 것 같다로 seem과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고 나타나다, 생기다, 발생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농장에서의 생활이 주디로서는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디가 하는 말마다 이 농장의 이 샘포시 부부가 듣기에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I have never been so entertaining in my life. 그러니까 제 평생 동안 이렇게 제가 제 자신이 재미있고 유쾌했었던 적이 없다라는 거죠. Everything I say appears to be funny. 제가 하는 말마다, 제가 하는 모든 말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라는 의미인데, 보시면 아십니다. 이 문장 한번 볼게요. I suppose it is because I suppose는 동사로 무엇일 거라고 생각하다, 추측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I suppose it is. 그러니까 제가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럴 거라고 생각해요라는 의미인 거죠. Because 왜냐하면 I've never been in the country before. The country 명사로 국가, 나라라는 의미도 있고 시골, 전원이라는 의미도 있죠. 여기에서는 시골이라는 의미죠. 전원. 예. 저 예전에 한 번도 이런 시골에 와본 적이 없기 때문에 and my questions are backed by an all-inclusive ignorance. 자, back은 동사로 지지하다, 뒷받침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my questions, 그러니까 식사 시간 동안에 대화를 많이 나눴다고 했고 주디가 특히 그 대화 중에 question, 질문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은 왜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느냐? 바로 이러이러한 것에 의해서 지지가 되어졌다, 뒷받침되어졌다. 이 의미는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인 거죠. inclusive는 형용사로 뭐 가격의 일체의 경비가 포함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inclusive 어떤 사람들의 리조트 같은 데 여행을 가면은 뭐 inclusive인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그게 그 가격에 일체 모든 어떤 경비, 뭐 식사와 숙박, 뭐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근데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고, 형용사로 또 이제 inclusive가 모든 것을 포함한 포괄적인 이제 이런 의미고, 이제 all inclusive 하면은 뭐 마찬가지로 뭐 형용사로 모두 포괄적인, 총괄적인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데, 자, ignorance는 명사로 무지, 무식, 낯섦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my questions are backed by an all-inclusive ignorance.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샘플시 부부와 나눴던 저녁 식사 때 나눴던 대화 중에 제가 많이 했던 그런 여러 질문들은 ignorance 총체적인 아주 포괄적인 그런 무지에 기반을 하고 있다. 그것에 의해 뒷받침되어졌다. 이 얘기는 자기가 한 번도 이런 country, 시골, 전원 생활, 농장 생활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마다 굉장히 funny하게 들렸던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참 entertaining한 사람이었다. 예,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원래 그렇지 않은데. The room marked with the cross is not where the murder was committed, but the one that I occupy. 자,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mark는 동사로 표시하다, 기념하다, 채점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 명사로 표시, 부호, 점수, 점, 자국, 흔적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cross는 동사로 건너다, 가로지르다, 뭐 교차하다, 엇갈리다 이런 의미가 있고 십자가를 긋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명사로 십자가 또는 십자형 기호,
뭐 플러스 또는 X표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지금 명사로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크로스가 위에 한번 보죠. 이게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데 꽤 위까지 올라가네. 오늘 되게 많이 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 이렇게 X표가 있죠. 크로스, X표시가 이렇게 있는데 이 그림에서 주디가 직접 이렇게 X표한 이 방이 무엇이 아니라는 거죠. The room marked with a cross. 네, 그러니까 X 표시로 X표로 표시한 방은요, is not where the murder was committed. murder, 네, 명사로 살인, 살해 또는 동사로 살인, 살해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과거형은 ed가 붙고 과거 분사형도 ed가 붙습니다. 그리고 commit은 동사로 범죄를 저지르다 라는 의미가 있고 commit suicide 이렇게 쓰이면 자살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suicide 자체만으로도 자살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이렇게 쓰이면 또 자살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네, 보시면 네, 십자표로 표시한 방은 살인사건이 발생한 그런 곳이 아닙니다. 라는 표현인데 굉장히 유머러스한 표현이죠. 왜냐하면 그림을 그려놨는데 농장 그림을 그려놨는데 X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면 뭔가 그냥 설명을 안 하면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이거 좀 부정적인 의미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굉장히 유쾌하고 유머러스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But the one that I occupy. 네, occupy는 동사로 방이나 건물을 사용하다, 거주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군대가 점거하다, 점령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위 문장에서는 이런 의미는 아니고 거주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디가 거주하는 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원은 room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디가 거주하는 방, 즉 주디가 농장에서 앞으로 3달 동안 생활하면서 잠을 자게 될 그런 방이라는 의미죠. It's big and square and empty with adorable old-fashioned furniture and windows that have to be propped up on sticks and green shades trimmed with gold that fall down if you touch them. 네, 자 방에 대해서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크고요, 사각형이고 그러니까 뭐 아주 텅 비어 있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공간이 넉넉하게 많이 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With adorable old-fashioned furniture. 왜냐면 이제 지금 뭐가 있다고 좀 나오고 있거든요. adorable은 형용사로 사랑스러운, 매력적인, 귀여운 이런 의미고 old-fashioned는 형용사로 구식의, 옛날 스타일의, 보수적인, 유행에 뒤떨어진, 고풍스러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furniture는 명사로 가구고요. 그러니까 참 매력적인 그런 좀 고풍스러운 가구 라는 의미겠죠. 왜냐하면 이게 뭐 유행에 뒤떨어진 그런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았다면 약간 adorable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을 것 같아요. 고풍스러운 의미에 가깝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가구가 좀 놓여져 있고 창문은요. Windows that have to be propped up on sticks. 자, prop은 명사로 버팀목, 받침대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동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받치다, 떠받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prop up 이렇게 쓰이면 무엇을 받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다, 이렇게 업된 상태로 있게 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stick은 채 또는 막대기라는 의미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잘 보기 힘든 그런 형태인데 물론 서양에서도 아마 이제는 보기 힘든 형태의 창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옛날 좀 고풍스러운 고전적인 그런 저택 같은 거 나오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스타일의 창문이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대기로 이렇게 딱 이렇게 받쳐서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지지해야 하는 그런 식의 창문을 볼 수 있는 경우가 가끔 있죠. 그런 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green shades. shade가 이제 그 명사로 그늘 이런 뜻도 있지만 전등갓, 빛 가리개, 해 가리개, 뭐 유리창 가리개, 뭐 색조 음영 이런 의미도 있죠. 그러니까 색조 음영으로 쓰이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 게 바로 유튜브죠. 유튜브에 뷰티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특히
영어 쓰시는 그 외국분들이 shade라는 표현 진짜 많이 쓰시죠. 그리고 shade가 근소한 양, 미묘한 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의 위 문장에서의 shade는 아마도 유리창 가리개의 의미에 가까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창문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녹색 빛깔의 그런 창 가리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또 어떻게 장식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trimmed with gold, 금 같은 게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trim은 동사로 끝부분을 다듬다, 손질하다, 어떤 부분을 잘라내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가장자리를 장식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록색의 유리창 가리개가 이런 금 같은 걸로, 근데 금이 막 주렁주렁 달려 있는 게 아니라 금실 같은 거겠죠. 금실이나 뭐 금줄 뭐 이런 걸로 좀 이렇게 가장자리가 이렇게 꾸며져 있는 건데 that fall down if you touch them. 이렇게 그 주디가 그러니까 사람이 또는 뭐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휙 떨어지는 그러한 형태라는 거죠. And a big square mahogany table. 그리고 큼지막한 사각형의 마호가니 테이블이 놓여져 있다고 합니다. 마호가니 예전에도 나온 적 있습니다. 자, 적갈색 목재로 적갈색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호가니라는 그런 목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적갈색인 거고요. 그러니까 적갈색의 마호가니 그 테이블이 큼지막한 게 이제 놓여져 있습니다. I'm going to spend the summer with my elbows spread out on it, writing a novel. 네, 여기서 it은 테이블을 말하는 거죠. 이번 여름은요, 여름방학 동안 elbow, 팔꿈치죠. 제 팔꿈치를 spread out, 그러니까 그 책상 위에 팔꿈치를 spread out 한 상태로 보낼 것입니다. novel은 소설이죠. 소설을 쓰면서 이제 이런 의미인데 spread가 펼치다, 펴다, 뻗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팔꿈치를 딱 이제 그 책상 위에 올려놓고 딱 이렇게 안정적으로 펼쳐놓은 상태에서 막 열심히 팔을 움직여서 소설을 쓰면서 보낼 것이다. 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Oh, Daddy, I'm so excited. 아저씨, 너무너무 신나요. 너무너무 흥분되고 너무너무 설레요. I can't wait till daylight to explore. 네, daylight은 명사로 햇빛이라는 의미도 있고 낮, 뭐 새벽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밤 시간대에 쓴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렇겠죠. 왜냐면은 저녁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쓰는 거니까요. 자, 도착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짐도 풀지 않고 저녁 식사하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음 날에 밝는 게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아, 내일 날 밝으면 어디도 가보고 어디도 구경하고 막 모두 막 해야지.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겠죠.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explore는 동사로 답사하다, 탐사하다, 탐험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농장의 구석구석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막 살펴보고 싶은 막 구석구석을 다 살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표현한 동사인 거죠. It's 8:30 now. 8시 30분이네요. And I'm about to blow out my candle and try to go to sleep. 와, 촛불로 불을 밝히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었네요. 네. be about는 막 무엇 하려는 참이다 라는 뜻이고 blow가 입으로 후 불다, 뭐 바람이 불다 이런 의미인데 입으로 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my candle, 그러니까 캔들은 양초고요. 자기 그 양초를 입으로 후 불어서 out, 꺼버리려고 하는 참이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려고 한다. try to go to sleep. 잠이 잘 오지 않지만 잠을 자려고 애써 보려고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We rise at 5. rise는 이제 과거형은 rose가 되고요. 그러니까 장미, 명사 장미랑 똑같이 생겼죠. 그리고 과거 분사형은 reason입니다. 동사로 뭐 오르다, 일어나다. 명사로 증가, 인상, 상승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5시에 일어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위라고 벌써 자기 자신을 농장 사람들과 상당히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시에 깨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인 거죠. Did you ever know such fun? 아저씨, 정말 이렇게 재밌는 이런 재미 아시나요?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한 번이라도? 맞아, 이런 의미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아저씨도 이런 농장에서의 어떤 정말 재밌는 생활 그런 재미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I can't believe this is really Judy. 아, this is. 그러니까 제 자신이 정말 진짜 주디인지 믿어지지가 않는다라는 말은 여태까지 정말 이런 삶을 내 자신이 살아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지금 실제로 살고 있으니까 이게 꿈인지 생신지 정말 모르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You and the good Lord give me more than I deserve. 아저씨와 good Lord는 Lord와 똑같은 뜻으로 뭐 주님 또는 예수님, 하느님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될 수 있고요. deserve는 무엇을 받을 만하다, 무엇을 누릴 자격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누릴 자격이 있는 그러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저한테 주십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저에게 과분한 것들을 많이 주시네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I must be a very, very, very good person to pay. 네, must be는 무엇이 확실히 무엇 하겠군요. 뭐뭐 하겠네요.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 무엇 해야만 한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무엇 해야만 한다라는 의미죠. I must be a very, very, very good person. 저는 정말 좋은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라는 의미인데요. pay가 나왔죠. pay는 지불하다. 누구누구에게 이득이 되다. 보상하다. 보답하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보답하다라는 의미에 가깝겠죠. 제가 정말 제가 받은 많은 것들을 제가 받았는데 너무나 많이 받았는데요. 정말 보답을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멋진 사람이 돼야만 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I'm going to be. 진짜 그럴 거예요. You'll see. 아저씨 보세요. 두고 보세요. 그러니까 두고 보라는 말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죠. 좋은 의미죠. 제가 앞으로 정말 멋진 사람이 되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실 거다. 보시게 될 거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Good night. 안녕히 주무세요. 주디. P.S. You should hear the frog sing and a little pig squeal and you should see the new moon. 그리고 그 농장의 지금 밤의 풍경이랄까요? 그거를 한 번 더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frog는 명사로 개구리고 개구리들이 개굴개굴 노래를 하고 있네요. 개구리의 노랫소리를 아저씨도 들어보셔야지 되는데 그리고 돼지 새끼들이 squeal 동사로 끼, 꽥, 깍 하는 소리를 내다 또는 명사로 끼, 꽥, 깍 이렇게 하는 소리를 의미하는데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봤을 때 frog가 sing하고 little pigs가 squeal 하는 거를 hear 하셔야 된다. 이런 의미니까 여기서 동사죠. 동사. 네. 그러니까 그 돼지 어린 그 돼지들이 그 막 내는 소리를 아저씨도 들어보셔야지 되는데 아쉽네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and you should see the new moon. new moon은 초승달입니다. 그러니까 초승달을 의미하는 또 다른 표현이 있죠. crescent. 네, 이것도 초승달이고 명사로 초승달, 뭐 형용사로 초승달 모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네, 아저씨 그리고 초승달도 좀 보셔야 되는데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사실 초승달은 도시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정말 농장에서 보는 초승달이 또 그만큼 특별하다, 매력적인 뭔가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I saw it over my right shoulder. 제 오른쪽 어깨 너머로 그 초승달을 봤다라는 의미입니다. 뭔가 상상이 되시죠? 굉장히 어떤 로맨틱한 밤 풍경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